국법법 위반 1호 대법관 나오나. 지금 저희가 법무부와 검찰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법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금 임명 제청됐습니다. 이 이흥구 판사가 대법관 후보가 된 것 상당히 파격 인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최초로 국법법으로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다. 그리고 대법관이다. 네네. 국법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 시절이었었죠. 이제 서울대 법대를 다니던 시절에 85년도에 그때 민주화 추진협의회라고 네. 그 학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른바 깃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연루된, 그러니까 당시 법대 학생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재적 처분까지 받았다가 네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90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엘리트 판사 코스라고 하는 판사 코스는 밟지는 않았고요. 네. 이른바 이제 향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판사로 분류가 됐는데 이번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 후보자 곧 퇴임할 이 권순일 대법관과의 묘한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두 사람이 이제 기수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판사 시절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근데 재판 보직의 한 사람이 권순일 당시 판사였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권순일 판사가 주심이었는지 아닌지가 알려지지 않았어. 어쨌든 합의부니까 이제 본인도 의견을 더한 거겠죠. 예. 어쨌든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전임 대법관이고 그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피고인의 그 후임 대법관 간 이제 묘한 인연이 있었던 거고,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걸로 문제 삼을지 안 삼을지 모르겠으나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와서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옳지 않다. 왜?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도 굉장히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잖아요. 막 간첩이 있고 아닌데 사실은 이 이용구 당시에 이용구 지금 대법관 후보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뭐 유죄가 선고된 거긴 하지만 예. 당시에 93년대 판사 임명된 거로 보면 그렇게 크게 아주 정말 뭐 간첩이다 이렇게 문제 삼을 만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정말 심한 국가보안법 사범이었다 하면 93년대 판사 임관 자체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 예. 이게 아니고 판사 임관되고 계속 10년마다 재임용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대법관 임명된 걸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어떻게 대법관 했지라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향 얘기들이 나와요.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예. 향판이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관 구성을 할 때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들 몫이 쿼터 하나씩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남 쪽에서 활동했던 향판 몫으로 이용구 신임 대법관 후보가 올라간 거는 저는 문제는 없다. 다만 이분도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보가 들어오면 보수적인 성향 대법관들이 좀 가고 진보 정보가 들어오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좀 가는 거는 이때까지 있어 왔던 성향인데 그런데 법원 내 특정 그 서클 출신들이 계속 많이 올라가는 거 이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뭐, 이 이흥구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아직 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지만, 뭐 진보 벨트가 구성이 된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과거 보수정부 10년 거치면서 이 대법원이 굉장히 보수화됐다. 이런 지적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왔어요. 이른바 서우남이라고 많이 불렸었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성. 그리고 사실 보수. 그리고 지금 이제 특정 서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학회라든가. 근데 이전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는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 중에 8명이 민사판례 연구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직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부분도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또 바꿔놓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예. 사실 어느 정부가 한 정부에서 전부 대법관은 임명할 수가 없거든요. 대법관 임기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관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게 뭐 없는 현상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좀 서운함이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 대법관도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서울대법대 출신들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대법관들이 이제는 다른 대학 출신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향판이나 소수자라든가 약자에 대해서 좀 더 중시하는 판결을 해왔던 대법관들이 임명되는 현상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여당의 과반 확보, 의석 확보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뭐 인사청문회 등등 거치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요. 국회 동의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까는 국가보안법 위반 그 전력은 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셨지만 그 외에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건 제 네. 개인 의견이고, 네. 그러니까 문제 삼으면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문제는 하지만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조금 너무 한좀 특정 어떤 그룹들이 올라가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민사재판 오래 하셨더라고. 형사재판 별로 안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게 형사재판이고, 그 사람의 어떤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보든지 부정적으로 하든지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되게 형사재판인데, 예. 이분은 형사재판을 많이 안 하시고 민사재판만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사실 민사재판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건들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법 연구의 문제만 잘 만약에 후보자가 얘기를 한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은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